아쉽게도 저희 지구상에는 가스 형태의 수소가 1%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세라믹 재료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의 에너지, 청정 에너지 시스템인 수소 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를 수소라는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이런 지구의 환경 오염을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이송하는 이런 기술, 그리고 또 이런 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든가 이런 모든 어떤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를 수소 경제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수소 경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했고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전장화라든가 어떤 탈탄소화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가지고 각 국가마다 탄소 배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데 있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새로운 에너지 기술로 재생에너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취지에 맞춰 가지고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은 2030년까지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중 20% 정도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깨끗한 클린 에너지 발전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거의 한 2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데, 보통은 이제 에너지 정책이 발견이 되면은 그게 실현이 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까지 어느 일정 수준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로 어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구성을 봤을 때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에도 25%,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20% 이하, 거의 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목표로 한다면은 사실은 나머지 난방열이라든가 자동차의 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해서 도입된 게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입니다. 이게 수소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연료로뿐만 아니라 난방 에너지로도 활용을 가능하고, 또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섹터에서의 대응이 가능한 기술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수소 경제 생태계의 구성을 보시면은 가장 이제 주축이 되는 이제 수소 에너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수소가 조달이 되지 않으면은 이 생태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수소라는 것이 이제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우주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수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지구상에는 저희가 직접 이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가스 형태의 수소가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즉 저희가 알고 있는 물이라든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그런 이제 그 화합물로, 탄소와 결합된 화합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수소 경제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한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물질들을 분해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소를 포함하는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이런 기술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석탄이나 석유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탄소가 동시에 배출이 됩니다.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수소 추출 기술을 저희가 보통 그레이 기술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수소 경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수소 경제에 필요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가 다시 배출이 된다면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배출이 된 탄소를 저희가 뭐 포집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땅속이나 바닷속에 묻거나 이런 건 보통 탄소 CCU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CCU 기술로 탄소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뭐 어쨌든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소를 클린하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분루수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 중에서 전혀 탄소 배출이 없는 실질적으로 청정한 기술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즉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가장 저희 그 본래 취지에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취지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수전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추출 청정 수소 생산 기술을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분해하면은 산소와 수소가 추출이 되니까 둘 다 뭐 지구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는 가스들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물을 분해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또 깨끗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낸다면은 사실 전 단계를 거쳐서 봤을 때는 탄소가 배출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가장 이상적인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은 사실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한 기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게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컨트롤할 수도 없고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너무 과잉으로 생산된 경우는 일부러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주도에서 지금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중에 특히 과잉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계속 전기를 버려야 되는 그게 제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그런 제한 발전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거의 3,000채의 주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을 그냥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버려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뭐 무한정으로 보급을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기가 많을 때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쓰는 이런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잉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어느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에너지로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기를 압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저장을 했다가 저희가 활용하는데 편의성 측면에서 대응 가능한 기술이 보통 뭐 하루 이내에 수시간 동안에 어떤 정전이 발생했을 때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주로 이제 배터리 기반의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주로 쓰이고 이제 보다 더 이제 뭐
한 달이나 뭐 그 이상의 장기적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수소와 같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그 용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를 사용 시에 발생하는 이제 열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와 같은 어떤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재생에너지에 생산된 과행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이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전기 에너지 형태로밖에 꺼냈을 수가 없는데 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난방 에너지, 열 에너지 또는 수송기기의 연료로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섹터에서 대응 가능한 기술이어서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어떤 그 수소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바로 수전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수전의 기술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수전의 장치에 사용하는 전해질이라는 그 소재의 형태에 따라서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이제 상업화되어 있는 기술은 이제 알칼라인 수전이라 그래가지고 용액 형태의 전해질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수전의 방식입니다. 이어서 이제 고분자 폴리머라든가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도 수전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이제 세라믹 재료를 이용한 세라믹 수전의 기술이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비록 지금 차세대 기술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수전의 기술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이유는 고온에서 수소를, 그러니까 스팀 형태의 수소를 분해하기 때문에 가장 전기 소모가 적기 때문인데요. 고분자 같은 경우도 100도씨 이상에서 사용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액체 같은 경우는 또 증발하게 되니까 고온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반면에 세라믹 재료는 워낙 이제 고온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전력을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해낼 때 훨씬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자체가 규모를 작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수소의 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라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도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로 알고 계십니다. 이 세라믹이라는 이 영어는 그리스어로는 케라미코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불에 구운 어떤 형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과거에는 주로 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드는 데 써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세라믹 재료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다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전자산업이나 아니면 에너지 환경 사업, 바이오 산업까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라믹 재료가 어떻게 최근에는 수소와 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뭐는 전기를 생산하든 수소를 생산하든 이런 세라믹 재료는 만드는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자기 만드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흙을 반죽을 해서 섞어서 모양을 만들고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릇 모양으로 만들겠죠. 만들어서 구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다시 또 굽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는 세라믹 또한 똑같은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어떤 흙에서 추출된 어떤 성분들을 갖다 섞고 그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보통 이제 마우스 패드 같이 이렇게 판판한 판형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굽고 그 위에 필요로 한 또 물질을 코팅을 하고 다시 굽고 그 과정이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는 이 세라믹의 구조를 보면은 그 단면의 미세 구조를 보면은 도자기하고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모양이 다르고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세라믹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자기 등에 쓰이는 세라믹 재료는 보통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기를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세라믹이라는 재료가 전기를 통하지 않은 절연 특성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자 같은 데 이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세라믹 재료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 내에 전기를 띤 원자죠. 전기를 띤 원자를 보통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온은 저희가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패러데이 법칙을 개발한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 컨셉을 도입을 한 건데요. 재료 내에서 전기를 띤 원자가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개념을 도입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료 내에서 전기를 이온이라는 형태로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이온이라는 형태의 물질이 세라믹 재료에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세라믹에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 이제 세라믹 재료를 들여다보시면은 그 기본 구성이 저희가 보통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어떤 결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쓰는 소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 아주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소금을 구성하는 Na나 Cl이라는 그 원소가 아주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충진되어 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꽉 충진되어 있는 이런 결정 구조 내에서 어떻게 물질이 움직일 수 있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충진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전혀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텐데요. 옆자리에 사람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꼬마가 타서 어른들 사이로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은 전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꽉 짜여진 세라믹 구조, 결정 구조 내에서는 이온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요. 어느 한 자리가 비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 자리에 이온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세라믹 재료 내에 이렇게 뭐 사이가 비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이온들을 보통 이제 디펙트라고 합니다. 결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함이라고 하면 보통 뭐 불완전하다거나 흠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 세라믹 재료에서도 이 결함이 있어야만 저희가 전기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결함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다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두 눈의 색깔이 다른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고양이 눈을 사진에서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죠. 이러한 아름답게 보이는 고양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을 내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같은 이런 보석들도 사실은 일반 광물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 주파수의 그 빛을 갖다 산란시키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런 색깔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결함이긴 하지만 이런 결함이 이 세라믹 재료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전기를 통하게 되고요. 또 전기를 통해서 수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세라믹을 이용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그대로 저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재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에 따라서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될 때는 그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내고, 똑같은 장치를 재생에너지가 끊기는 뭐 야간 같은 데는 그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기도 하는 이런 가역적인 리버서블한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장치도 실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세라믹 그 기술을 세라믹 연료전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연료전지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윌리엄 그로브라는 분이 가스 배터리라는 컨셉으로 이미 도입을 했던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이 처음 제안된 이후에 실제 60년대, 70년대 미국의 나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우주선에는 이런 연료전지를 채택한 동력원들이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연료전지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어떤 다른 그 전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에 비해서 훨씬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연료를 갖다가 직접 산소와 결합시켜 가지고 반응을 시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그 연소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열이나 또는 뭐 폭발 시의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뭐 엔진이나 터빈이나 이런 그 동력원들을 구동을 시켜 왔는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그게 직접적으로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에 더해서 부산물로는 열과 또 깨끗한 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적인 공간에서 동력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우주선 같은 데서 아주 적합한 그런 동력원이 되었죠. 우주선에서는 사실은 에너지원도 필요하고 또 열도 필요하고 또 음용수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료전지가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사실 활용이 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이런 지구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다시 연료전지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기존의 발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연소열 때문에 생기는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끓여서 다시 전기를 만드는 뭐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기를 만들게 되게 되니까 각 단계마다 에너지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생산 단계에서 거의 60% 이상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연료전지는 직접적으로 연료가 가지는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로 생산하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의 그 에너지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출되는 부산물도 환경 오염 물질도 없기 때문에 가장 청정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연료전지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수전의 기술처럼 사용하는 그 재료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라믹을 이용한 연료전지 또한 앞서의 수전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가장 고온에서 작동하는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발전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같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데 들어가는 연료의 소모가 적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에너지 소모가 적으면서도 같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세라믹을 이용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발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가정용, 건물용 시스템, 최근에는 배나 기차, 비행기와 같은 이런 대형 수송기기의 전력원으로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수소 경제의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게 2019년에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기기 등에서는 사실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정도로만 접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전 분야, 뭐 전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가 실제 난방 에너지라든가 이런 곳에까지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으려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수소를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들이 이제 지탱이 될 텐데요.
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특히 저희가 어떤 대용량 수소를 생산하는 데 가장 키가 되는 기술이 수전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수전해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세라믹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폴리머나 이런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도 수전해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수전해 기술 이외에도 더 먼 미래를 위해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물분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차세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 이런 수소를 지구상에서 필요로 한 수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수소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